안녕하십니까. 조경기능사 필기시험을 맡게 된 박상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경기능사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물론 OT 강의에서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은 이제 필기시험을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은 그 머리글 다음에 기능사 시험 안내 그래가지고 개요, 변청 과정, 수행 직무, 취득 방법이라고 돼 있죠. 시험 과목이라고 돼 있어요. 그 필기 부분에 보면요, 조경 일반, 조경 재료, 조경 식물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세 파트에서 이제 6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경 일반 파트에서 뭐 15문제, 그 다음에 뭐 조경 재료 파트에서 뭐 나머지 문제, 그 다음에 시공 및 관리 파트 또 25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60문제지만 예전에 원래 이제 기사 시험에서는 이 파트가 다 나눠져서 각 과목별로 꽈락이 있는데, 기능사에서는 괄학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점이니까 뭐예요? 36개, 60문제 36개를 득점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실기는 여러분 필기 보시고 나서 2년간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100%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열심히 하시면 다 붙는데 필기를 보통 못 붙으시거든요. 실기 부분은 이제 작업, 도면 따는 거죠. 도면 작업. 도면이 제일 점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감별로 침엽수, 화렵수를 구별해서 나무의 종류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조경하는 것들, 이제 실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필기는 사지선다형의 60문항을 60분에 풉니다. 근데 뭐 시간은 언제나 남습니다. 뭐 계산하는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36문제를 여러분이 잘 득점할 수 있느냐 되겠죠. 그래서 시험 일정은요, 계속 여러분 1년에 그 5회를 갖다가 필기 시험을 기준으로 하죠. 왜냐면 1, 2 시험은 필기 시험을 하는데, 3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일계 고등학교 실기만 보는, 그죠? 필기 면제되고 실기만 보는 학생들이 있고, 4회, 5회가 또 역시 뭐예요? 필기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이 1월 말에 한 번, 4월 초에 한 번, 7월 중에 한 번, 10월 말에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바로 이제 채점을 해보셔야 돼요. 채점을 해서 가채점을 바로 해갖고 시험 문제를 갖고 가채점하고 성적이 나왔다. 60점이 됐다. 36개 득점했다. 그럼 바로 실기 준비를 충분히 하시면 바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접수하지 마시고 합격자 발표 나오기 전에, 보통 예를 들어서 거기 시험 일정 보면은 필기 합격 발표가 뭐 2월 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실기 접수가 2월 초고 실기 시험이 3월 중순이면 시간이 별로 없을 수가 있으니까 필기 시험 마치고 나서 한 달 정도 실기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바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이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기준에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조경 계획 및 설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경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시공 및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뭐 15문제, 20문제, 뭐 2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면 각 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득점하기 쉬운 부분을 잘 공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략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조경 계획 및 설계 부분 파트를 잠깐 보시면, 조경 일반에서 조경의 일반 개념을 물어보는 거, 왜 목적이 있는지 이런 거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조경 양식의 일반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서양 조경, 중국 조경, 일본 한국 조경인데요. 보통 한국 조경 꼭 시험에 나오고요. 그래서 조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의 역사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조경 계획과 설계는요, 그러니까 조경 어떻게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계획한 걸 갖다 실천하는 게 설계거든요. 설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경 재료라는 게 있는데, 조경 재료는 이제 실제로 조경할 때 쓰는 이제 조경 물건들이죠. 그래서 식물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재료, 목재, 석질, 점토, 시멘트, 금속 등등등 재료들을 갖다 공부하게 되고, 이 재료를 이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공인데요. 이제 시공 관리는 시공. 그래서 그다음 식재, 나무 심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조경 시설물, 그렇죠? 우리가 포장공사나 돌쌓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계산, 적산하고 품셈, 인건비 계산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 소요가 되는지,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거죠, 관리. 그래서 시공 및 관리는 현장에서 나와서 시공을 하고 관리하는 내용들이 이제 유의할 점들, 내용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경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연계돼 있어요.
적용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면 설계한 걸 시공하고 시공한 걸 관리하게 되니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면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앞에 나온 내용이 또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돼서 출제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도 학생들이 반복해서 수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한두 번 정도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듣고, 강의에서 필기 같은 거 좀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들을 때는 두 번 정도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좀 빨리 배속 들으면서 모르는 것만 체크해서 확인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실기 부분에 하기 전에 이 필기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면 문제가 크게 이제 60문항이 출제가 되면 매번 반이들 하지만 그래서 크게 이제 상중하로 나오게 됩니다. 상중하. 그래서 보통 이제 상이라는 것은 좀 주로 기사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 좀 지엽적인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죠. 기능성 아닌 기사 시험에 나올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매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뭡니까? 좀 이제 역시 지엽적인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죠. 구석에 있는 것들, 잘 못 외우는 것들, 단순 암기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하라는 거는 뭐냐면, 기초적인 것들이나 또는 기초적인 것들, 답이 그냥 원활하게 탁 드러나는 것들, 그렇죠? 기초적인 것들이나 아주 기초적인 것들, 기본 개념을 묻는다든지 답이 쉽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기가 어렵더라도 답이 쉽게 보이는 거, 답이 쉽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60문항이 회반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해야 되니까 20이라고 한다면, 그죠? 당연히 이제 상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문제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반드시 득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득점을 못하시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강조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기본적인 문제는 꼭 득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파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적용 시공 및 관리 부분에서 시공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아니라, 시공에서 득점할 수 있는 문제들, 비교적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난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득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바쁘니까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찍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30문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30문항 정도. 그래야지 6문제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겠죠. 알파가 되니까 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아니면 적을 것 같다, 이제 보기를 좀 줄일 수 있는 훈련들을 제가 시켜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합격자들의 분포도는요, 참고로 아셔야 될 거는 합격자들의 분포도는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한 40문항 정도를 득점합니다. 고득점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다 몰려 있습니다. 한 개 차이로 틀리거나 두 개 차이로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과 못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 차이라고 봐야겠죠. 6개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34개 맞히시는 분들, 40개 맞히시는 분들 사이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 틀리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강의를 한 번이라도 책을 한 번 봤다면 익숙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6개를 다 틀리면 34개가 되는 거고, 6개를 다 맞히면 40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시면 기본적으로 요득점이 맞히는 거고, 그렇죠? 이 기본적인 충실한 점수를 못 맞으신 분들이 요걸 득점을 해봐야, 그죠? 34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문제를 한 25개 정도밖에 득점을 못 하시게 되면 아무리 잘 찍는다고 해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개까지만 여러분이 아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100% 합격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0개에 해당하는 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합격하시는 분들이 만점들이 없어요. 만점들이 없고,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기사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요거 위주로 체크를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마무리 앞부분에 파이널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 파이널 자료만 반복해서 보시고, 틀린 문제들 정리한 거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옆에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조경 기능사 실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조경 시공 관리 뭐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뭐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쭉쭉쭉 풀고 나가시면 돼요. 섞여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60문항이 다 골고루 나오게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제 제도 작업이라고 있고 수목의 감별이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목 감별이라는 건 이제 이파리를 보고 이게 뭐예요? 어떤 나무인지를 파악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침엽수가 이제 좀 쉬웠죠. 왜냐면 상록수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겨울에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보통 나무가 낙엽성들 떨어지는 것들, 낙엽이 없는 것들은 가지만 보고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계절에 대한 어떤 불리함을 갖다가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의 영상을 보고 파악하게 이게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공 및 작업형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건 교육기관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뭐 지주목을 세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잘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점수를 득점하지 못해도 뭐 설계에서 득점을 많이 받는 분 있고 수목감별은 빵점 맞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은 0점 맞아도 이제 다른 점수가 이제 설계 비용 점수가 높기 때문에 설계 쪽에서 점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시면 이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이제 그 감독관 이제 시험관이 물어보기도 하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도 잘 성의껏 뭐 대답을 하면 됩니다. 대답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잘 넘기신다면 실기를 여러분들이 잘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필기에 모든 걸 집중하시면 되고 실기는 뭐 심하게만 보름 정도만 열심히 하시면 합격 점수는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재는 전체 구성이 기본 이론이 나와 있고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조경 만약에 계획 및 설계라고 있으면 그 계획 및 설계 부분에 대한 예상 문제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조경 뭐 재료에 관계된 게 있으면 재료에 대한 또 내용과 예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및 관리 그러면 시공 및 관리 예상 문제가 있는데 참고로 이 모든 예상 문제들은 시험에 1년에만 해도 240문제가 기능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능사 시험에 출제됐던 그 과거의 기출 문제들을 재구성해 놓은 겁니다. 단원별로 잘 나오는 것들 반복해서 나오는 거 재구성해 놨으니까 중복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복됨이 없이 반복하는 문제는 이제 대표 문제로 해서 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갖다가 연도별 기출 문제를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는 모의고사 본다라고 연습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문제는 단원별 문제라고 보시면 이 한 권에서 모든 걸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책 보실 필요 없이 이 한 권만 반복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읽으시면, 그러니까 저는 한 세 번 정도만 보시면 될 거라고 봐요. 저희 책 구성이 처음에는 이제 핵심 요약이 있어요. 핵심. 시험 마무리해서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이건 시험 보기 전에 마무리로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부터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겠으니까 기본. 그 다음에 이론. 그렇죠? 이론. 그 다음에 문제. 단원별. 단원별 문제 보면은 이제 이론에서 좀 다루지 않은 문제들도 가끔 나와요.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수준이 높은 문제들. 그건 그 이론에서 너무 다뤄버리면 또 이론 내용을 외워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론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문제가 뭐 이제 한 2년치 정도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한 문장 수 충분히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 때는 이론, 그 다음에 문제, 그렇죠? 이론 끝나면 문제 보고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문제 다 풀어드리니까 중요한 문제 다 풀어드리니까 기출 문제까지 보니까 그 다음에 마무리 핵심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그렇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특히 마무리할 때는 요거 반복해서 이제 읽어보셔서 일단은 여기 해당하는 2분의 1, 50%를 득점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빨리 보는 이제 핵심 살펴보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용어들이 좀 압축되어 있다 보니 처음에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강의를 한번 듣고 나면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한번 듣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 뭐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그날 배운 내용까지를 핵심 정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 핵심 정리를 따로 이렇게 호치켓으로 찍어갖고 잘라갖고 호치켓으로 찍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그 핵심 정리에다가 보충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본 이론들을 그래서 딱 정리해서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 때 조금씩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시험 확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시험 보기 한 달 전, 뭐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막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리하고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교재에서 첫 번째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 계획 및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조경 계획 및 설계. 조경의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예, 조경 일반. 자, 조경의 목적 및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경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땅을 이제 경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 조자에다 경치,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예, 뭐라고 했냐면 5개의 공간을 창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5개의 공간을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나무 심고 뭐 도로 만들고 길 만들고 뭐 이렇게 경계석하고 뭐 하는 것들이 결국 5개의 공간을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5개의 공간을 창조한다. 물론 용어 정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조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국은 뭐예요? 조경이라고 하죠. 조경. 그렇죠? 조경이란 말을 쓰죠. 조경. 그렇죠? 경치를 다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옛날에 원림이란 말을 써요. 원림. 그렇죠? 그렇죠? 원림. 그렇죠? 예, 원림. 그다음에 일본은 조원이라는 말을 써요. 조원. 예, 조원. 그렇죠? 정원을 만들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만들다. 살림 같은 걸 만들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이, 이제 쓰고 있는 표현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면 좋겠죠. 한국은 조경이니까 쉬운 거죠. 그래서 중국은 원을림, 중원이라고 하죠. 중원. 그렇죠? 외우실 때 중원. 그렇죠? 일본은 뭡니까? 그렇죠? 뭘 만든다? 그렇죠? 예, 정원을 만들다. 그래서 일본은 조원입니다. 그렇죠? 조원. 조경, 조원. 그렇죠? 원림. 그렇죠? 예.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조경, 원림, 조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모든 조경의 기초가 됩니다. 아시아, 동아시아 조경.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출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네. 주로 이제 조원이라는 것은 식물 위주로 했을 때 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만들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이라는 건 뭐 경치를 꾸미다, 경관을 꾸미다.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알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조경의 목적 및 필요성. 자, 조경의 목적. 인간의 생활 환경을 편리하고 안정되게 하여 즐겁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경을 한들 생각하면 뭡니까? 나무 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무 심는 건 조경의 일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치를 꾸미는 건 다 나무를 심는데, 공원을 조성하는 거, 공원에 벤치를 갖다 어디다 놓을지 결정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원 사이에 뭐 보도를 깔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표현하면 집의 단독주택의 정원, 그죠? 아파트의 뭡니까? 배경,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원, 이런 것들이 다 조경이 되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5개의 공간을 창조하는 거. 조경의 목적. 인간의 생활 환경을 편리하고 안정되게 해서 즐겁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인간이 이용하는 모든 5개의 공간과 5개의 공간 미치겠죠. 토지를 이용하여 개발 창조함으로써 5개의 공간을 창조한다는 거. 5개의 공간 네모 창조하면서 보다 기능적이고 경제적이고 시각적인 환경을 조성 및 보존한다. 자, 3번. 조경은 유용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목표를 두고 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고려하며 문화적, 과학적 지식 응용을 통해, 자, 문화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불교 문화가 있다면 불교 문화의 양식을 받겠죠. 그렇죠? 불교 문화의 양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숭배한다 그러면 뭐예요? 물을 위주로 이렇게 또 조경을 하게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석상 같은 걸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문화라는 건 주로 종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조경을 하려고 하면 그 동네의 계절에 맞는 조경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너무 춥다. 그럼 뭐야?
나무를 다양하게 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석상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근데 날씨가 따뜻하다. 그러면 뭐야? 수종이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 과학적 지식의 응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분수대도 만들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죠? 비중도 맞출 수 있고, 그죠? 설계 계획 또는 토지 관리 및 자연과 인공 요소를 구성, 자연과 인공 요소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치라고 하면 뭡니까? 그냥 나와져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인간이 경치와 유사하게 만들면 조경이 될 수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국토 도시 경관에 대한 계획이다. 국토 계획이죠. 국토 도시 경관에 대한 계획이다. 도시 조경의 목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도시의 목적인데, 도시 환경에서 조경의 역할은 자원과 인공물의 조화를 통해서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그러니까 도시에 조경하잖아요. 공원 같은 거 만들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공원은 인간 조성하잖아요. 사회적 규를 활성시키며 쾌적하고 인간적인 도시 사회를 이룩하신 거다. 그러니까 쾌적하고 인간적인 건 뭐예요?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도시 정치적 확립을 통해서 개성 있고 아름다운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생태적 건강한 도시. 그러니까 살기 편한 도시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예. 또 하면 우리가 공원 같은 걸 만들 수 있으면 휴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에서. 그렇죠? 공원을 만 휴식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오픈 스페이스. 열려있는 공간이죠. 스페이스. 우리 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휴식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공원에 가면 뭡니까? 돗자리 까고 놀죠? 아이들은 뭐예요? 뭐 하고 놀죠? 공 던지기 같은 거, 이렇게 원반 던지기 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뭐예요?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원들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라는 단어 기억을 좀 해놓으십니다.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이런 게 조경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됐죠? 네. 2번, 조경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그죠?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자, 경제개발계획이 되니까 뭐야? 없던 도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국토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자연환경 보호와 경관 관리 위해서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조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게 1970년대입니다. 70년, 1970년. 그렇죠? 급속한 경제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이제 산이 있으면 산을 갖다가 깎아서 길을 만든다고 보시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버려야 될 부분은 버리지만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야 될 부분과, 그렇죠? 뭐 버려도 될 부분, 여기는 지켜야 될 것 같죠? 여기는 버려도 될 부분, 이렇게 짜야 되겠죠. 옛날에는 길이 없었으니까 보존해야 될 부분, 훼손해도 될 부분 이렇게 구별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보존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뭐 축대를 한다든지 조경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게 급속히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게 난 거예요. 그래서 1970년에 조경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등장하고요. 그래서 원인은 급속한 경제 발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서 이때 이제 조경학과도 생깁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영남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에까지 조경학과라는 게 없었고, 뭐 농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그랬었는데, 1970년대에 이제 조경학과라는 것도 생기게 돼요. 조경학과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경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제 조경을 하게 되면 산업화가 됐잖아요. 산업화가 되면 이제 크게 둘러보는 거예요. 이제 땅에 있을 때 보존 가치가 있느냐, 있다 그러면 조경을 하는 거예요. 보존 가치가 없으면 조경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둘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 토지를 봤을 때 여기는 조경을 해서 잘 좀 둘 필요가 있다. 여기는 뭡니까? 그냥 뭐 크게 할 거 없다. 이렇게 땅을 구별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산업화되면서 막 길이 들어오고, 길이 없던데 길이 생기다 보니까 산을 확 깎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씨를 뿌린다든지 잔디를 조성한다든지, 그죠?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70년대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이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70년대에 조경이라는 게 필요성이 생겼다. 원인은 뭐다?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뭐가 있어요? 급속한 경제개발로 해서 급속한 경제개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로 인한
국토가 훼손되죠. 국토가 훼손되면서 이제 조경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 풀 때. 그래서 조경의 필요성에 우리나라 조경의 필요성은 급속한 경제개발 또한 국토 훼손 이렇게 원인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이번에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환경 오염이 증대되었으며 기온 또는 상승하였다. 상승했겠죠. 예. 도시화 이러면서 하천의 범람 횟수가 많아졌다. 그렇죠. 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건물이나 인간 활동을 집중으로 도시 중심부에 오는 히트 아일랜드, 열섬 현상이라고 하죠. 히트 아일랜드. 중심부가 고온이 되죠.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 지역 주변에서 강우량이 증가되고 있다. 열이 있으면요. 몰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형성으로 뭡니까? 습기가 올라오죠. 거기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게 되니까 강이나 이런 하천이나 이런 주변을 축대라는 이런 걸 잘 쌓아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경가의 자격이라는 법이 나와요. 조경가의 자격. 조경가는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참고로 이제 가드너라는 말이 있어요. 가드너. 가든, G-A-R-D-N, 그렇죠? 가드너라는 말이 있고, 랜드스케이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크텍트, 텍터 이렇게 해야죠. 랜드스케이프는 랜드에다 에스케이프, 그러니까 경치를 갖다가 아크텍트. 그러니까 조경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경가. 이건 정원사라고 하고. 정원사. 그래서 이건 정원을 갖다가 꾸미거나 뭐예요? 정원을 관리하는 거고 랜드스케이프 아크텍트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뭐예요? 조경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할 때 건축가를 아크텍트라고 하죠. 아크텍트. 근데 랜드스케이프가 조경이거든요. 아크텍트. 그렇죠? 토지를 조성하는 아크텍트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랜드스케이프 아크텍트라는 뭐예요?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뒤에 설명합니다. 옵스테드가 있는데 옵스테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랜드스케이프 아크텍트를 하면서 조경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높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자, 그래서 뭐 자연과 인간에게 뭐 봉사한다 이런 말을 썼었어요. 옵스테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네. 그래서 조경가라는 말을 최초 사용했습니다. 조경가라는 말을 랜드스케이프 아크텍트라는 조경말을 미국의 옵스테드가 최초로 사용했어요. 이건 시험에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옵스테드라는 사람이 뭐다? 랜드스케이프 아크텍터. 그렇죠? 예. 조경가. 그렇죠? 정원사가 아니라. 그렇죠? 이걸 구별하는 문제도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가드너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지 정원만 꾸미는 게 아니라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보고 그렇죠? 예. 예술가란 말이에요. 예술가. 그렇죠? 예술가. 아크텍트. 그래서 옵스테드. 얘가 최초로 사용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경가의 자격이 있는데요.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예술적 재능,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공원 만들려면. 근데 조경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다룰 수 있는데 이 나무는 어떤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고, 그렇죠? 이 나무는 이 토양에서 못 자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식물의 생리, 생태, 행태학, 재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적재적소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뭐 공원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여기는 위치적으로 좋으니까 또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사람들은 언덕에서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해. 여기다가 정자를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심리를 파악해서 한다는 건 뭐야? 수요를 예측할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경가의 자격은 뭐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고 해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조경가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네. 라우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라우리. 네. 알버트 라우리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한번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 라우리라는 사람이 이제 조경가의 역할이라고 해서 이건 시험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많이 쓰이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보충 설명인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생태학 자연과학 그렇죠? 예. 조경계획 및 평가 생태학 자연과학의 기초를 이해된다. 그렇죠?
토지 체계적 평가와 그에 따른 용도상의 적합도 밑줄 그세요. 자, 여러분들 그 동네가 습지다. 그럼 습지면 어떻게 되세요? 거기다가 흙을 돋궈서 하는 것보다는 뭐 연못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연못에 필요한 식물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늪에서 잘 자라는 이런 것들을 심는 게 낫지. 거기 굳이 뭡니까? 모래를 다 부어가지고, 그렇죠? 거기를 갖다 땅을 갖다 다시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적합도와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엽적으로 보는 거예요. 습지에는 뭐를 할까? 모래 땅에 뭐를 할까? 그 다음에 단지 계획. 단지 계획은 전체를 보는 걸 단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대지 분석의 종합적인 이용자 분석을 통해서 자연 요소와 시설물 기능적으로 대지의 특성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조경 설계. 식재, 포장, 계단, 분수 등 같은 한정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부분. 구성 요소, 재료 수목들을 선정하여 시공을 통한 세부적 설계를 발전시키는 거.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시공을 통한 세부적 설계를 발전시킨다는 건 뭐냐면 결국 설계를 한다. 이 설계한 내용을 설계한 내용 구체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체화. 그렇죠? 계획을 구체화하는 게 설계거든요. 설계라는 게 뭐예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게 뭐예요? 어떤 계획이 있다. 이걸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건 뭐예요? 설계라고 합니다. 예, 설계. 그렇죠. 설계 그러면 항상 뭐예요?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경 설계 부분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조경과 환경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조경과 환경 요소. 그래서 환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